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제 롤모델, 우리 CEO 스위트의 김은미 대표님이 이 누추왕국까지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소개를 드렸지만, CEO 스위트는 서비스 오피스죠. 어떤 회사인지 조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와서 코워킹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공유 사무실이에요. 음, 근데 다른 코워킹이나 공유 사무실과는 달리 저희들은 CEO들을 위한 음, 서비스와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고, 이제 아시아에서 10개 도시에서 오퍼레이팅 네. 하고 있어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광화문 교보, 파르나스 센터 강남, 그래서 여기 회원이 되시면 아시아 전 음, 센터를 다 쓰시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총 서비스죠. 오피스가 몇 네, 개죠? 지금까지 이제 20개 지점, 이제 하나 더 어, 추가돼서 올해 21개 센터. 지금 10개국에 음, 21 그러니까 10개 도시, 오피스. 아시아 10개 아, 10개 도시죠. 예, 도시에서 예. 21개 나라를 따지면 오피스. 8개국이죠. 아, 예. 네. 한국에는 강남 파르나스랑 교보, 광화문 교보. 교보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음, 여기 카메라를 좀 봐주세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한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다고 딱 들었어요.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찍혀서 거의 어? 어, 권고사직 당할 정도의 네. 아주 일을 못하는 직장, 은행원이었죠. 그래서 그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글로벌한 사업가가 되신 건지 그 얘기를 좀 짤막하게. 글쎄,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지 사주 탓인지.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집안에서 그냥 모친께서 아무튼 사업을 자주 음. 벌리셔가지고 거의 1년 간격으로 도산하는 그런 집안에서 아, 지냈고, 진짜요? 예, 그리고 이제 부친은 그냥 회사원이셨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음. 계속 모든 알바와 음. 공부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타서 간신히 졸업을 했고, 음. 그리고 결혼 얼른 해서 현모양처가 네. 되는 게 꿈이었는데 연애가 깨져서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취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생활비 이제 벌어서 저도 생계 유지를 해야 됐고 음. 가족들도 돌봐야 됐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모성이 좀 극성이셔서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영어 회화, 부산에서 영어 어. 회화를 가르치는 학원을 네네. 찾아내셔서 저를 가르치셔서 그 영어 회화가 그 당시 조금 되는 걸 빌미로 음. 시티은행에 어마어마한 네. 경쟁을 뚫고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음. 취직하자마자 바로 제가 숫자 친 걸 알고 그날부터 이제 악몽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매일 가서 찍히고 혼나고 사람들한테 진짜 어. 그 열등화 취급받고, 그래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이제 음. 뛰쳐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직장 저런 직장을 전전하는데 네. 제 적성에 맞는 게 뭔지, 제가 잘하는 게 뭔지 그때까지도 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음. 항상 그 당시 제 꿈이 한국 밖을 떠나서 제가 음. 조금 영어 회화를 하면서 음. 만났던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들, 그런 네. 사람들, 다양한 외국인들 보면서 한국 밖의 삶을 음. 그때부터 꿈꿨었죠. 그래서 이제 돈은 없고 가정에서 음. 서포트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가고 싶고, 음. 그래서 호주를 가게 됐었어요. 음. 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시티 다니면서 좀 모았던 그냥 저금으로 한 달 음. 등록금만 가지고 음. 달랑 호주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호주가 다른 나라보다 유리했던 게 일단은 유학생들이 취직을 할 수가 있었고, 네. 또 등록금이 미국보다 쌌었고, 무엇보다 음. 공부가 쉬웠어요. 어.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저처럼 나라보다. 공부에 관심이 없고 네. 그냥 이제 해외 경험하고 네. 영어 늘리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취직을 하는 음. 것을 이제 바라는 그런 사람한테는 좀 아이디어란 그런 음. 나라였었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졸업하면서 또 학교 음. 다니면서도 제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저기 졸업을 해서 음. 호주에서 또 간신히 제가 취직을 하고 음.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때 취직했던 회사가 지금 하는 업종과 동일한 아, 같은 업계. 호주 비슷한 업계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회사를 한 8년 동안 제가 네. 아시아 총괄로 아시아 지점 개척하는 음.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창업을 했죠. 아, 그럼 창업한 지가 몇 년 되셨죠? 올해로 21년이에요. 예. 21년. 와우. 네. 근데 이 창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거의 뭐 1년에 한 번 도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네. 제 사전에는 사업이 없다. 네. 정말 사업에 대한 포비아가 있었어요. 음.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그리고 업무도 맡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음. 해서
제가 유일한 아시아 음. 매니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음. 아시아 최고 인제 총괄로. 음. 그랬는데 일본 지점을 열 때 네. 제가 인제 일본 지점 발령 받으려고 열심히 태국 지사장 근무하면서 저녁에 일어도 음.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일본 지점을 약속한 대로 발령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음. 그래서 호주 회사로서는 뭐 또 당연했겠지. 한국인 음. 차별도 받고 또 한국 여자들이 거기서는 또 무시받는 그런 나라인데 음. 이렇게 크게 투자한 그런 사업 음. 책임자를 맡길 수가 없었다고 음.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런 방구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음. 일본 지점 너가 가서 개척을 해라 해서 제가 개척을 다 음. 해놨는데 음. 막판에 이제 호주 여자 지점장을 아. 내보낸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제가 회사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음. 홧김에 음. 너 이거 나 안 보내주면 회사 그만둔다. 내가 음. 8년 동안 이렇게 회사를 키워놓고 이랬는데 저는 회사에서 막 놀라면서 저를 붙잡으면서 음. 걔를 캔슬하고 저를 보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회사에서 너무 의외로 그럼 좀 쉬시라고 아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아 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저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네. 얘기 듣고 그래서 사표를 그냥 던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음. 월급을 줄 만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갈 근데 곳이 갈 어떤 곳은 거예요? 없고 처음으로 명함이 없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아. 회사에서 주는 차도 없죠. 뭐 명함도 없죠. 아. 제 일생에 항상 일만 했었는데 수입도 없죠. 아이고. 그리고 이 일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음. 그래서 뭐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나를 고용하지 이렇게 해서 시작한 멋지다. 게 창업이었어요. 그때 30대 중반이었죠. 아 30대 중반에 어, 그것도 지금하고 또 환경이 많이 많이 달랐는데 그것도 달랐죠. 인도네시아에서 창업을 예, 제가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인도네시아 그 호주에서 지사장으로 나갔다가 지금의 음. 남편을 만나서 음. 이제 그때도 또 결혼을 했던 상태였어요. 음. 그러니까 결혼을 또 나이 먹어서 했으니까 속히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음. 굉장히 노력하던데 아이는 안 생기고. 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보니까 뭐 나이는 먹어가죠. 결혼도 음. 했죠. 곧 애기도 생기겠죠.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내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딜을 한 거죠. 제가. 음. 그래서 가장 뭐 최악의 그런 음. 여건이었죠. 후진국이고. 근데 뭐 거기가 또 홈 베이스니까. 음. 그래서 제가 있는 집, 제가 호주에 사둔 집, 뭐 저희 남편 집, 저희 부친 집, 이 사업이 워낙 투자가 큰 진짜 사업이니까 전 재산을 은행에 가서 저기 돈을 빌리려 해도 콜레터럴 없이는 돈을 음. 빌려주지가 않는 거야. 네. 사업에 대한 내가 전력이 예. 없으니까. 그 다른 분들도 같이 창업하자, 같이 사업하자 했던 분들도 막상 제가 음. 사업을 하니까 다 도망가시고 언제 받냐 음. 뭐 이런 식이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넣어서 돈을 음.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했는데 한 달 만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달러 빚을 얻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커런시가 거의 뭐 20배로 달러로 내려가고. 대출을 그렇죠. 받았는데 이자는 내야 오 되고 마이 또 갓. 이제 저희 고객사인 외국 투자기 기조죠. 예. CEO들을 위한 사모공간 그 예. 서비스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 그 다국적 기업이 우리 고객사였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거죠. 다 문 닫고 철수하는 그쵸. 그들 상황이고 떠나고. 제가 오픈했던 호주 음. 회사조차도 다 철수해버리고 음. 경쟁사들도 다 철수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하루 암담하게 이제 돈은 음. 갚아야 되고 음. 사업은 없고 고객사들은 철수한 상황이고 음. 거기다 더 심해져서 수아르토 그 당시 장기 집권 네. 끝나면서 혁명까지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뭐 그게 난리도 아니었죠. 탱크가 길에 다니고 방화에 약탈에 강간에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최악의 순간이었죠. 그때 막 네. 화교들 학살하고 막 그러지 학살했는데 않았어요? 충분히 이제 나진 않았어요. 많이 커버는 안 예. 됐는데 그때 음. 미디어에서 리포트 된 것보다는 더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음. 또 그렇게 원하던 임신이 안 되던 임신이 그때 또 임신이 된 거예요. 저는 막 배는 불러오죠. 아이고. 그래서 아무튼 거의 드라마 같은 그런 예. 상황에서 창업을 했는데 또 전화위복이라고 네. 경쟁자들이 또 다 물러가고 음. 또 투자가들이 본인들이 이제 들어오기가 겁나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서비스가 또 더 절실하게 아. 필요했던 오히려 거예요. 투자를 안 하려고 안 하니까 하려고 하고 임시로 이제 임시로 여기를 있는 그런 오피스가 공간이 필요했고 필요하니까. 그런 서비스를 또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제가 또 아. 업계에 또 워낙 오래 있고 경쟁사들은 다 문을 닫고 음. 그래서 오히려 1년 만에 빚을 아. 다 갚고 진짜요? 사람들이 이제 너 빚 다 갚았으니까 빨리 짐 싸서 한국 가라 그랬는데 아. 저는 이거 괜찮네. 그리고 음. 2호점을 열었어요. 자카르타에. 예. 네. 그래서 2호점 열고 또 너무 돈도 잘 벌고 네. 잘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호주 회사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막 출장 다니고 그렇게 음. 지내다가 네. 이제 아기는 그때는 잘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사시면서 아기를 키워주시고 네. 그리고 회사를 다녔는데
이제 출장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비행기를 늘 일주일 다녔는데. 간격으로 네. 타면서 그래서 매일 출장을 해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 보고 애기 보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삶에 새로운 도전거리가 필요한데 사업은 뭐 벌써 네. 2년 차 되니까 안정은 되고 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돈을 벌거나 회사를 키우려고 확장을 한 게 아니고 네. 출장 가고 싶어서 집에서 좀 벗어나서 4시간, 가고 4시간도 갖고 해외, 싶고 해외를 예, 다른 나라에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기도 음. 하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지점을 2호점을 3호점을 말레이시아에 열고 말레이시아가 너무 가까운 거야. 인도네시아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좀 더 나은 데로 가자 해서 또 싱가포르 열고 싱가포르에서 좀 있으니까 욕심이 나서 또 상해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징도 계속해서 가시고, 베이징 가고 뭐 필리핀도 필 가시고. 마닐라 가고 북경 네. 그리고 뭐 호지민 하노이 네. 그리고 한국까지 오게 된 거죠. 그 과정이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매번 다른 나라에서 그 다른 환경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 직원들도 고용해야 되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네.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진짜 머리카락 빠지고 심지어 제가 갑상선 암까지 걸릴 정도로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서 아무 도움 받지 않고 회사 설립하고 그런 걸 이루어 나간 과정이 너무나 도전적이고 너무나 즐겁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칠 정도로 힘들었죠. 우울증, 그래도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음. 고달프고 또 많은 문제거리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이 좌절도 하고. 그래도 21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어떠세요? 아, 꿈 같아요. 다시 하라 그러면 죽어도 못하지. 그- 모르니까 했어. 그냥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간 건데 이제 네.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네. 그 우리 대표님의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이 답하지 않으면 세상이 답하게 하라. 여기에 그 풀 스토리가 있어요. 보시면은 막 정말 직원들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너무 생생하게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카메라만 좀 더 많이 네. 봐주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창업 직전에 그토록 원하던 애가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물론 성공한 여성분들이 많지만 그 단순히 성공만 하신 것보다 어떤 그 가정과 일을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가시고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시고 뭐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들도 잘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부럽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당신의 사랑은 무엇이니까 그 책에도 써놨는데 아까 아들 낳은 것도 뭐 정말 우여곡절이 많으셨어요. 그때 거의 불임 판정받고 2년 동안 불임 클리닉 온 나라 다니면서 간신히 났죠. 근데 병원이 그리고 막판에 또 병원이 폭격 맞아가지고 또 네. 출산일 예정일 전에 또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며칠 전에 출산 예. 예정일 며칠 전에 예정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래서 비행기도 못 비행기를- 타는데 네. 쌍둥이라고 거짓말 의사가 그래도 거짓 진술을 해줘가지고 네. 전 간신히 상상이 타고 안 돼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들것에 실려가지고 바로 이제 갔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벌써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컸어요. 대학교 2학년 이제 마쳤으니까 우리 회사하고 동갑이에요. 21년. 그러네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일과 삶의 밸런스 그거를 유지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극복하는 과정 뭐 지금도 사실은 진행형이에요. 왜냐면 아들 지금도 계속 크고 있고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근데 아무튼 뭐 비결이라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래. 어떻게 세상에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하고 지금 제가 24년째 살고 24년? 있는데 네.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한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사업까지 그것도, 하면서 네. 근데 저는 너무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진짜 살림 다 해주시고 아들 다 키워주시고 또 인도네시아 그 문화가 일하는 여성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래서 그냥 뭐 너 밖에 나서 돈 벌어오는데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정말요? 분위기니까 정말 와. 저는 냉장고 한번 손에 대볼 틈 없이 또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웬복이야 또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또 아들 낳아서는 또 제 아들이니까 또 제가 키우고 싶잖아요. 제 방식대로 온갖 양육책을 다 보면서 네.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 네. 막 이러는데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얘는 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대리모 된 것처럼 저는 멀뚱멀뚱 주말에는 한번 얼굴 보고 안아볼 정도로 시어머니식으로 그걸 다 키우시니까 제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음식 같은 것도 그냥 해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뭐 집안 가구 살림이라든지 뭐 집안 뭐 뿌려 나가는 그래도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모든 거 어머님 그냥 다 알아서 하시게 내놓고 또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한데 또 저는 또 제 하고 싶은 대로 또 못하고 살아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제 다시 하라 그러면 참 잘할 것 같아. 아들 또 다시 한번 내 식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아들이 엄마하고 뭐 이렇게 저는 모유 수유도 잘 못했고 출장이 네. 너무 잦았으니까 네. 그리고 아들하고 있는 시간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아들도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저하고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국말도 서투니까 소통할 때도 뭐 영어나 인도네시아어를 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들과의 그 친밀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도 항상 뭐 일반적인 짝사랑이에요. 네. 뭐 아들 하는 대로 딱 그 아들 눈치 보고 아들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진행형인데 네. 어쨌든 참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계시고 인도네시아라는 환경이 또 이제 도우미 분들이 많으시고 월급도 낮고 이러니까 저는 뭐 요리하시는 분, 집안일 봐주시는 분, 기사분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사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또 제 남편도 또 성향이 여자가 사업을 하면 당연히 도와야지 이런 성향이니까 일체 제가 밖에 나가서 일만 하는 데 대한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도움을 준 거죠. 서포트를? 예. 뭐 힘들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줬고 뭐 제가 부리는 그 성질 다 받아주고 출장을 한 달씩 가도 아무런 제의가 없었고 남편을 제가 뭐 보살펴 준다든지 넥타이를 골라준다든지 이런 거 정말 신경 하나 없이 오로지 사업에만 올인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뭐 주변에서 다 서포트를 해준 것 같지만 사실 노력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발 마사지도 배우시고. 그러니까 그건 뒤늦게 이제 네. 제가 거기서 참 운도 좋다 나는 이렇게 쉽게 잘 넘어가는구나 남들은 힘들게 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아들이 엄마하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대화도 안 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뭐 전화도 생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래서 뒤늦게 이제 사춘기에 아들 접어들었을 때 얘 마음 돌리느라고 뭐 요리도 배우고 요즘도 요리 열심히 해요. 애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발 마사지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아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제 같이 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근데 사업이라는 자체가 특히 또 이제 낯선 나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점을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조언을 많이 해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특히 여자가 사업을 한다, 결혼한 여자가 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는 진짜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고 당신이 잘하는 건가. 저는 보면 집안 살림보다는 사업에 훨씬 소질이 있어요. 저희 남편은 요리하는 거 굉장히 즐겨하고 도움는 걸 즐겨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또 배우자하고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집안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해와 달이고 그래서 그 태양이 누군지 결혼 전에 아니면 연애할 때 동의가 돼야 되고 네. 아니면 나는 태양이어야 해 그랬을 때 그리고 달인 남자를 못 찾았을 때는 기꺼이 그냥 태양으로 평생 또 살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네. 마음가짐도 또 돼야 되고 태양하고 달이 또 만나서 별을 놔 그러면 그러면 그 샛별이 그냥 반짝반짝 태양이 없을 때만 나타나는 거를 또 지켜보고 있어야 돼. 나는 태양인데 샛별이 좋아. 그리고 계속 다가가는데 별이 없어. 그렇다고 슬퍼하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그래서 이런 멘탈의 네. 준비,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제일 먼저 확립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학적인 표현. 나이 먹어서 한 결혼이다 보니까 우리 남편도 그런 이해심이 있었고 저도 제가 원하는 게 그리고 제가 소질 있는 게 뭔지 또 뚜렷이 아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데 저희는 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힘들어도 또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또 넘어갔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 있는 남자를 또 시어머니가 안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절대 저는 슈퍼우먼이 없다고 생각해요. 슈퍼우먼이 없고 자신이 잘하는 게 뭔지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걸 집중하셨을 때는 주변의 도움을 마음껏 받으셔야 되는 마음껏 도움 요청해서 절대 슈퍼우먼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슈퍼우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과 이렇게
결혼한 지도 꽤 오래되셨는데 금슬이 좋으시잖아요. 싸우진 비결이 않아요. 최소한. 뭐예요? 네, 최소한 싸우진 않아. 행복한 결혼 그래서 생활을 위해서? 23주년 넘겼고 이제 네. 연애까지 합치면 이제 25년은 넘는데 밖에서 거의 에너미예요. 적이에요. 다른 주부가. 어, 왜냐하면 닭살 닭살 커플 커플? 뭐 이렇게 소문도 나고 아, 저희는 지금도 밖에 나가면 손잡고 다니고 뭐 여행도 둘이만 다녀요. 누가 보면 불륜 커플이지 아, 않을까? 그 정말 그런 척도 해요. 여행 다녔을 때 일부러 막 우리 막 그럴 정도인데 아, 너무나 재밌는 게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 별로 애정이 없었어요. 아, 너무 나이 먹고 너무 외로워서 했던 결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둘 다. 그냥 서로 존중하고 아 참 멋있는 네.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음, 저는 항상 영화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운명적인 숙명적인 사랑을 꿈꿨는데 음, 그런 게 오지 않더라고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러다가 애 놓을 시기는 지나갈 것 같고 그리고 외국 생활 아,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 남자가 그냥 장미꽃 백송이 주니까 감동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 골프 프렌드였는데 골프 그냥 같이 치다 친해져서 네.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둘 다 그렇게 싱글로 오래 살고 해외 출장 다니면서 혼자 힘들게 사는데 그동안 2년 동안 골프 같이 치면서 또 친하니까 음, 친구들도 다 뭐 알고 음, 서로에 대해서 서프라이즈가 없는 거죠. 음, 이 사람 경향 다 알고 그리고 음.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뭐 장미꽃 한 송이만 줘도 너무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막 포스트잇 이런 데다 쪽지 써놓고 가는 게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예, 스윗하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또 제가 막 감동하고 또 좋아하니까 어, 저희 남편은 막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연애해서 했는데 실망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남자가 뭐 뭘 보내줬네. 오늘 또 어, 저녁상을 차려줬네. 내가 또 늦었는데도 화 안 내네. 그리고 우리 남편도 네. 이 여자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컵라면도 못 끓인다 그러더니 뭐 좀 할 줄 아네. 우리 음, 어머님도 모시네. 어머님한테 참 잘하네. 이런 것도 음, 남편은 또 감동받고 분가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너무 감명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어,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구나. 어, 당연히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지. 당신이 어, 장남인데 나는 왜 내 애를 봐주셔야 하니까. 서로가 근데 노력을 많이 예. 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고마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 남편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 신부가 되려다가 음, 이제 나중에 마음을 바꾼 케이스라서 항상 범사에 진짜 감사하고 범사에 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다가 또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참 음, 좋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음, 싸우지 않고 저는 한 음, 성깔도 있고 성미도 음, 급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또 음, 뭐 풀기도 잘하고 이런 음. 성격인데 항상 저렇게 한결같고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아, 서빙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많이 배웠죠. 그런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장에서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골프 네. 칠 때 그때 성격이 나왔었어요. 뭐 못 아, 쳐도 화도 내지도 않고 아, 남들한테 이렇게 골프공 같은 것도 같이 찾아주고 그런 아, 모습 하나하나를 행동을 보면서 제가 보면 이제 알구나. 존경심도 생기고 이 사람이 참 음, 인품이 좋은 사람이구나. 음, 그래서 어떤 남자의 성격을 알아보려면 뭐 영화를 보시든지 뭐 밥 먹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음, 게임 같은 거 뭐 음, 테니스나 뭐 음, 골프라든지 그죠 맞아. 배드민턴이라든지 이 등산. 사람이 등산이라든지 네. 이 사람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음, 계기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음, 결국 성격이니까 네. 같이 살아가는 데는. 그러면 그 근데 혹시 위기는 없으셨어요? 부부 관계에서 또는 가족 관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위기가 네. 너무 심심해서 왔던 거.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막 네. 대화하는 걸 원하고 배우는 걸 원하고 음, 막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이렇게 좀 남자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 뭐 음, 같이 하자. 뭐 음, 지금도 탱고 하자.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거 너무 싫어하고 마라톤 하고 바이킹 하고 이런 남자인데 할 수 없이 이제 쫓아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안 그러면 싸울 거 아니까. 그래서 싸우면 음, 안 되지만 이제 음, 좋아하는 게 너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러니까 음양. 그래서 네,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는 참 조화로우나 네, 뭘 같이 하기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네. 것도 다르고 뭐 먹는 것도 다르고. 음, 근데 어쨌든 또 나이 먹어서 결혼하니까 서로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걸 해서 막 싸우기보다 그냥 또 이 사람이 한번 양보하면 저도 한번 음, 양보하고. 제일 먼저 결혼했을 때 이 사람은 에어컨 없이 잘 수가 없어요. 어, 그것도 에어컨 두 개를 틀고 자요. 어, 저는 조금만 추워도 저는 잠을 못 자요. 이런 어, 거부터 시작되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그 더운 열대 지방에서 한국 전기 담요를 사가지고 진짜. 가서 전기 담요 깔고 아이고, 잤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건 또 제가 또 참고 뭐 어, 음식 같은 것도 추운데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싸울 그래서 수도 있는 쉽지는 문제인데. 않았죠. 근데 뭐 이 사람은 또 더 추운 걸 음, 좋아하고 더운 걸 못 견디니까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음,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다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좀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음, 지금도 날라리 신도고 특정한 종교가 있는 건 음, 아닌데, 매일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음, 자기가 잘못한 걸 또 돌아보면서 하고. 그러다 음, 보니까 저도 사람의 힘으로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기적인 아, 동물이잖아요. 항상 우리한 사랑받기 원하고 음, 우리 위주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명상하면서 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음, 조금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도 약한 존재구나.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래서 둘이 같이 다행스럽게 성장한 속도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정신 연령도 멋지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멋지다. 지금까지도 왔는데, 우리는 매해 결혼 기념일날 리뉴얼을 해요. 제가 남편한테 항상 결혼을 얘기해요. 갱신하네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는 걸로 안주하지 말아라. 왜냐면 1년 음, 후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그때 언제든지 파토 된다. 왜냐면 멋지다. 같이 있어서 좋으라고 결혼한 어, 건데, 제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음, 있는 그런 커플은 되지 말자. 그래서 리뉴얼을 항상 해요. 그래서 그 잘하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음, 털어놓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소울메이트, 그죠? 음. 그냥 프렌드 같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소울메이트를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하다 소울메이트가 보니까 된 점점 거네요. 더 좋아지고 더 편해지고 어, 더 존경스러워지고 그런 멋지다. 케이스죠. 네. 네. 그래도 나는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요. 가끔씩은. 눈 내리는 날, 뭐 이런 음악이 운명적으로 갑자기 들려올 도깨비 때. 같은 막, 그래서 연습곡 볼 때마다 이번에도 미스터 선샤인을 같이 보면서 내가 막 남편한테 화냈어. 저 멋진 새 남자가 목숨을 던져가며 김태리한테 저렇게 올인하는데 아, 내가 재밌다. 이 당신은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고 나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대표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이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뭐 여러분은 이렇게 카메라로만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또 실제로 만나보시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아하시고 아, 진짜 지적인 그 지성미와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 남편이 대표님을 딱 처음 보고 프랑스 여배우 같다고 거기 간 막 거야. 그랬어요. 아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정말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품격 막 이런 거를 다 갖추고 계세요. 최근에는 심지어 모델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나이 차이가 저랑 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정신 친구 연령이 아니 비슷해서. 아니요 외모를 보시면 외모도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이 친구 같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진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시는데 그 동안 미모, 그 우아함과 품격 그 모든 것의 비법이 뭐예요? 좀 배우고 싶은데 완벽한 연기. 아니 정말로 궁금해서 그래요. 아예 정말로.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는 얘기는 제가 예. 가끔씩 예. 들어요. 근데 가끔씩 듣는데, 어, 이 얘기하면 근데 다들 싫어해. 그리고 너무나 너무 아니 정말 쉬워, 다들 너무 알고 쉬워 싶어 그러는데 하는데 다들 싫어하면서 못해. 뭐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주 예. 가무가 안 돼요. 음주 가무. 그래서 아, 일단 술, 뭐 담배, 그리고 어, 9시면 저는 자요. 네. 잠이 많아.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그죠? 음, 그리고 이런 라이프 패턴 이런 음, 데서 젊었을 땐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 나이 먹었을 때 특히 50이 넘으면 확 차이가 나요. 잠을 덜 잔 어, 사람, 네. 그리고 밤늦게 클러빙 하면서 많이 논 사람, 술 많이 마신 네. 사람, 나이 과 드실수록 차이가 일체 나는구나. 그런 거 안 하고 산 사람. 그러니까 네. 저는 조금도 아니고 일체 안 그럼 술, 했잖아요. 담배 전혀 안 하고 일찍 음. 주무시고, 그게 예, 평생 굉장히 보수적인 부모님 예, 밑에서 자라서 그게 예, 습관이 돼서 그렇게 어, 근데 최근에 이제 탱고 배우면서 그거 깨져서 밤늦게 막 이제 탱고 다니고 이러면서 얼굴이 많이 쪼개졌는데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참 별명이 호박이었어 호박 못난이 호박 정말요?
부장패 에? 뭐 그게 별명일 정도로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정말요? 네, 저희 여동생이 참 이쁜데 걔는 길거리에 어. 다니면서 호돌이 토순이 스카웃되고 뭐 교수님. 그 당시 소년중 뭐 네. 이런 어린이 잡지 표지로 나올 네네네네. 정도로 제 아. 남동생들도 그렇고 인물 막 이런데 제가 집안에서 제일 못생겼었어요. 엄마 정말요? 아빠도 참 인물도 좋으셨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동생들에 비해서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 열등감으로 그러면 얼굴은 못생겼지만 대신 내가 다른 거나 잘해보자 그래서 항상 책을 제가 읽었어요. 책 열심히 읽고 책 속에 그 주인공들 나오잖아요. 주인공들 흉내를 많이 냈어요. 이쁜 짓 하는 흉내라든지 그 주인공들이 하는 말하는 거, 사고방식 이런 걸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주변에 이제 이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흉내 많이 냈어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흉내를 웃으니까 내요? 참 이쁘구나. 저런 말 하니까 참 매력이 있구나. 저런 식의 몸짓 언어는 참 여운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보고 제가 꾸준히 벤치마킹을 한 거죠.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 또 저 나라 다니면 또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생존할 수 있는 제일 큰 비결이 이제 문화 지수인데 더 적을 만들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국적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 그런 대화법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했죠.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렇게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배운 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뭘 입어도 남대문 티셔츠 입어도 네. 간지나고 뭐 대충 얘기해도 네. 이쁘면 사람들이 다 용서돼.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네. 날씬한 거야. 날씬하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근데 임신했을 때 입덧도 없고 그냥 네. 일하고 막 이러느라 28kg까지 쪘었어요. 와. 그래서 그때 사진은 정말 아무도 공개 못하게 해. 그래서 그 28kg를 빼면서 이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리 쪘을 때 어떤 합병증이 오고 얼마나 컨디션이 나빠지고 그리고 사람의 외모의 자신감을 잃었을 때 주변이 또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때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체중 관리해요. 맛있는 거 너무 먹어도 그 다음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금식하고 체중 관리하고 그리고 항상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많이 애쓰고요. 그리고 또 매력 있는 사람들 항상 제가 좋아해요.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저는 매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사람들도 벤치마킹 하려고 또 많이 애를 쓰고 1년에 책은 몇 권 보세요? 제가 그냥 그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거의 인쇄 중독이에요. 그래서 안 보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거의 하루 한 권 아니면 이틀에 한 권 정도. 거의 1년에 200권 이상 보시겠네요. 이상은 제가 속독을 해서 그래서 읽고 나면 또 다 잊어먹어요. 하나도 남는 건 없는데 근데 뭐든지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기 때문에 웬만한 책은 제가 다 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대화할 때 다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 지성미가. 그러니까 잘난 척 해야 되니까 누구랑 만나죠. 근데 또 직원분들을 또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라고 하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지금 이 회사 한 지가 21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고객사 한 분 오더니 정말 너희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좋고 완벽한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왜 너는 나이 많은 여자만 고용을 하느냐. 아니 우리 그런 정책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지사장부터 그 모든 지점의 친구들이 우리 오픈했을 때부터 거의가 저랑 있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나이 같이 먹어가는 거. 어느 세월에 나는 자주 봐서 몰랐는데. 근데 저는 이제 끊임없이 체중 관리도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또 다니면서 그죠? 뭐 외모도 신경을 쓰고 이러는데 이 친구들은 뭐 각 나라에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냥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을 뚱뚱해지고 어느 날 정신이 드는 거야. 이거 서비스 인더스트리인데 아무리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몇 년 전부터 컨테스트해서 그 해 뷰티 뽑아요. CEO 뷰티 해가지고 미스 CEO 뽑아가지고 체중 제일 많이 뺀 친구 그리고 제일 이뻐진 친구 before after 그래서 해마다 뽑아서 상을 줘요. 아주 제일 많이 뽑은 친구가 정말 아기 낳고 체중 늘었는데 15kg까지 뺀 친구들도 있고 또 해마다 우리가 그걸 하니까 옆에서 이제 이뻐지니까 또 질투가 나잖아요. 옆에 또 동료들이. 그래서 같이 또 옆에서 또 이뻐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화장법이라든지 스타일링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막 이제 또 인스타에 올리고 또 이러고 또 칭찬받고
그래서 또 그것도 예뻐지면 예. 자신감이 그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남편들이 네. 막 나한테 고맙다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일도 더 잘할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칭찬 많이 기분 받으니까. 칭찬 좋아지니까. 많이 받으니까 훨씬 더 의욕도 올라가고 음, 아프지도 않고 일단 체중이 음, 줄면 아픈 게 거의 다 음, 없어져요. 에너지가 좋아지고 음. 그게 기운이 많이 나고 이러니까 아, 저도 자극을 받아서 체중을 좀 빼야 예, 될 것 예.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다이어트를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제일 효과 있었던 게 어, 뭐예요? 다이어트 중에서? 어, 8시간, 16시간. 그게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걸 먹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움직이는 건 너무 적어요, 그 옛날에 비해서. 음, 그래서 하루 2끼만 먹어도 돼. 3끼도 필요 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음, 몸이 항상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 피곤한 거예요. 자동차 음, 엔진처럼 한 번씩 쉬어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 기관도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그 쉬는 게 바로 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는 하루 2번만 먹는데 네. 8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아, 한 8시간, 번 먹고 16시간 8시간 후에 후에 먹고 먹고. 16시간 동안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네네. 그 아점을 먹고 예, 저녁 먹고 그렇죠. 그 다음날까지 안 먹는 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아요. 오전 어, 11시에 먹고 저녁 음, 7시에 먹고 그냥 예. 그렇게 하루에 2번 그래서 먹으면 이제 되겠네요. 평소에 자기가 먹는 걸 그대로 먹는데 이제 저는 이제 또 하나 거기 붙인다면 일체 커피 한 잔을 제외하고는 음. 물밖에 안 마셔요. 저는 그러니까 탄산음료 이런 거 안 음료수에 마시고. 어마어마한 많은 이제 몸에 해로운 거와 캘로리가 음, 높고 근데 그 캘로리가 또 막 쌓이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커피 한 잔을 제외하고는 음, 일체 어떤 음료수도 마시지 음, 않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튀긴 음식 피하고요. 음, 이제 야채나 신선한 음식 위주로 많이 음. 먹을. 그래서 정말 먹는 게 그 사람 자신이라는 맞아요. 말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가 먹은 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날 하루 먹은 걸 이렇게 한번 찔린다. 스스로 한번 찔린다. 정말 놀랄 정도 우리 몸이 불쌍할 정도로 우리가 어, 먹어요. 시간 날 맞아. 때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의식하면서 음, 가능한 한 소식하고 음, 가능한 한 몸을 많이 움직이고 가능한 한 많이 마시고 그래서 음, 본인의 몸을 사랑하는 연습이랄까요. 그죠? 음. 그리고 또 운동도 물론 중요하죠. 네. 예. 운동은 뭐 하세요? 저는 그래서 진짜 옛날엔 숨쉬기 운동만 했었어요. 운동 너무 싫어하고 몸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컴퓨터 앞에서 일만 네. 했었는데 갑상선 암 많고 체중 늘고 음, 온갖 합병증 생기고 이제 이때부터 위기의식이 생겨서 음, 이제 할 수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짐에도 가고 음, 필라테스 하고 요가하고 음, 명상도 하고 최근에는 어쨌든 탱고 지난 음, 2년 동안에는 탱고에 빠져가지고 음, 뭐 하루 서너 시간씩 하일 신고 음, 탱고 추고 근데 지금도 제가 막 병원에 갔다 왔는데 너무 일정 빡세고 몸이 안 좋아서 아프고 이랬는데 의외로 검사했는데 네. 결과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음, 저희 주치의가 제가 탱고하는 걸 알고 있거든. 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래요? 그랬더니 탱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치의도 인정을 하시는 탱고하면서 거예요. 정말 음. 많이 변하셨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진짜 거기서 다 음, 해소가 되니까 음, 직원들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음, 직원들한테도 성질 안 내고 아들하고도 안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막 너무 좋아서 빨리 탱고 치러 가라고 이제 또 제가 막 성질 낼 때 되면 네, 아 이거 또 갈 때가 됐다 막 이래가지고 네. 이번에도 저희 루마니아 탱고 페스티벌 가서 또 한 달 아,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멋지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같이 네. 그러죠.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여자가 성공하려면 필요한 거, 남자랑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자랑 다르게 여자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시어머님과 음, 그리고 아내 같은 남편. 그러니까 완전히 네, 진짜 서포티브한, 서포트 해주고 이해해주고 네, 죄책감 절대 일하는 데 있어서 음, 절대 죄책감 들지 않게 그죠? 음, 그리고 무한정 진짜 아무리 오래 출장을 네, 가거나 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제가 그것도 아주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아요. 음, 막 어렵게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저력 음, 일하고 도전 막 이러고 나가서 남자들하고 음, 똑같이 하려고 머리도 완전히 스포츠형으로 깎고 음, 다니고 파워스트 입고 다니고 뭐 음, 억지로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제가 갑상선 암도 안고 음, 뭐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이랬는데 음, 이 나이가 돼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참 내가 정말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걸 음, 잘 활용을 못했구나. 그걸 제가 탱고를 하면서 배웠어요. 어, 그래서 그 여성상이라나요? 네, 네, 모성애라 그러나요?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스펙이라고 아, 생각해요. 나이의 유무를 떠나서. 그래서 음, 이 앞에 있는 나의 고객 아니면 음, 나의 잠재 뭐 그죠?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음, 잠재 뭐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너의 뭐 음, 동료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음,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이룰 수 있을 있을까? 아니면 같이 또 협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음,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음,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이렇게 탱고 배우고 제 여성상에 뒤늦게 눈을 뜨면서 음, 더 이전에는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 뭐 할 수 없이 해야 음, 되니까 해야 됐다 음,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기꺼이 그 파워를 알게 된 거죠. 음, 아, 이게 servant leadership 음, 아니면 또 이런 모성 리더십이 음,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얼마나 상대에게 큰 힐링이 음, 되고 상대에게 큰 정말 그 선순환의 에너지를 네, 만들어내서 그게 몇 배로 돼서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 음,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큰 힘을 얻고 어, 거기서 또 오는 그 감사를 받고 또 내가 또 더 힘을 음, 얻어가지고 또 충전이 또 될 수 있고. 근데 그게 음, 남자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여자들한테만 주어진 기프트인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그 모성애적인. 그래도 우리 수영 씨도 아들을 낳아봐서 알겠지만 음, 그건 또 애를 낳아보면 자연히 이게 또 나오는 거잖아. 한 맞아요. 존재를 unconditionally 무제한 맞아요. 아무 조건 없이 예,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정말 신비롭고 음, 그리고 그거를 자기 대상, 자기 가족이나 아들한테만 국한되지 않고 음, 주변으로 이렇게 직원이나 고객사나 음, 이렇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음, 그때 넘어오는 그 감사와 그 기적들이 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사랑과 음. 섬김의 음. 자세라고 해야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되나요? 예, 사람이니까 뭐 성인처럼 그렇게 뭐 예, 완벽하진 않지만 예, 힘들게 그런 척 할 때 하고 아니면 못 견디면서 억지로 했을 때 하고 지금은 음, 사람이니까 그랬게 이해해.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음, 수 있겠구나. 조금만 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음, 키워줄 수 없을까? 이런 음, 마음으로 했을 때 하고는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음, 그거는 정말 여자들이 타고난 음. 저는 축복이고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네. 진심을 다해서 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여자들만의 차별화된 강점인 것 같아요. 저 뒤에 쿠션. love, love, 예, love, love죠. love. 근데 그런 척 사랑 연수곡에 나오는 그런 네, 눈먼 로맨스가 아니라 예, 그냥 한 인간에 대한 애정, 진정한 사랑인 예, 거죠. 제가 탱고에 꽂혔던 그 이유도 처음 보는 타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음, 사람인데 음, 기꺼이 우리가 다가가서 음, 이렇게 안고 춤을 출 안아주고, 수 있는 네, 그죠? 그리고 아무 경계심 없이 예, 아무 의심 없이 예, 그리고 또 다시 춤이 끝났을 때는 예. 자기 자리로 또 돌아와서 본연에 충실할 수 있는 거 아,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게. 탱고에서 인생을 배우셨어요. 저는 논문도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 어, 되게 인맥이 대단하세요. 정말 전 세계 글로벌한 인맥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맥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인맥 관리 비법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이 외롭죠. 많이 외로운데 아까 어, 잠시 얘기했듯이 네. 가능한 한 많은 사람한테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네. 직업종의 그런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는 법을 계속 제가 연구를 음,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노력을 해요. 음, 노력을 하고 이전에는 또 뭐 인맥 관리법, 뭐 자기 개발의 그런 책들도 엄청 읽었어요. 그죠? 네. 엄청 읽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음, 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다 겪어보니까 음, 제일 남는 거, 네. 제일 남고 제일 오래 가는 거는 결국은 진심이에요. 진심. 그거 보고 뭐 억지로 자기 개발서 나온 대로 음, 하는 거는 정말 일시적인 거고 사람은 음, 참 현명해요. 그래서 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다른 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 네. 그 사람이 음, 응대하는 거하고 아무 사심 없이 음,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아니면 좋아서 왔을 음,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거 그거는 에너지도 다르고 그 친밀도도 굉장히 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그걸 깨닫고 아무 사심 없이 이 사람 어떻게 음, 도와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아무 기대하는 거 없다. 아무 음, 사람이니까 뭐 아무르는 아니겠죠. 음, 그렇지만 그런 거 뭐 넌 내가 너 해줬으니까 너 나 음, 해줘 이런 기대 없이 제가 다가갔을 때 음, 훨씬 더 친밀감도 쌓이고 그 음, 관계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음, 오래 가고 그리고 또 그 관계가 또 꽃 피어서 더 음, 아름다운 또 열매가 또 거기서 음, 달리고 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또 상대도 또 더한 음, 걸 나한테 주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주변에 그게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서 음, 이제 이어져 가는 건데 그게 이제 역으로 가게 되면 또 음, 이제 거꾸로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음. 속았다, 뭐 제가 내 등을 쳤다, 아니면 네. 뭐 이런 식의 계속 그 멘토가 스토리가. 되어달라 이런 요청도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나는 이런 사람을 멘티로 받아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판단하는 기준 그런 게 음. 있나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책을 썼던 이유도 이제 네.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 주로 음. 이제 저는 한 80%의 제 멘티들이 여성들이에요. 네. 그런 젊은 여성들이 항상 연락해 오는데 일일이 제가 답 쓰기가 그 네네. 마음은 아니까 답은 쓰고 싶은데 시간도 안 되고 또 네. 거의 다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맞아요. 자꾸 네. 중복하기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모아서 책도 쓰고 뭐 페이스북에 또 올리고 하는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네. 뭐 막 노는 학생이 이제 뭐 전교 회장이 되어서 인류대 들어간 학생도 음.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방콕 28년 전에 알았던 고객사의 음. 아들이 외국인 회사 지사장이 돼서 제 고객으로 또 나타난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도 많은데 또 뭐 소리도 없이 또 사라지고 또 음. 뭐 했던 일도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음. 제가 항상 보는 거는 이 사람한테서 선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음.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는 멘티든 제 뭐 음. 친구든 네. 뭐든 판단할 때 선의가 있느냐, 그죠? 이 어.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제가 그래서 음. 왜냐하면 제가 도움을 줬는데 그게 악한 일이 쓰이면 안 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평가하는 저는 기준이 선한 사람인가, 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데 음. 영향을 끼칠 사람인가. 음. 그리고 막 얘기해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막 거기 카운셀링도 해주고 도움도 만나도 주고 그랬는데도 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너무나 제 에너지를 그냥 빼앗기만 하는 끝없이 예. 뺏는 사람이고 본인은 조금 더 나 먹여줘, 나 다 해줘 이런 사람이 또 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피하는 부류예요. 음.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는데 바로 그걸 듣고 뭐 하나를 음. 가르치면 정말 열을 알해서 음. 또 그 많은 주변에 좋은 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저는 굉장히 음. 좋아해요. 그리고 가까이 있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여성분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지금 특히 한국은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또 우리 멘티들 만나면 항상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야심도 많고 음.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정말 우리 때랑 다르게 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음. 그런데 즐기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너무 저도 치열하게만 저도 살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고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예. 제가 다시 한다면 그 과정을 즐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등산하듯이 막 올라가서 꼭대기 들어서 바로 내려오는 지금 게 소름 끼쳤어요.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랑 아 똑같아요. 정말. 예.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가 맞잖아. 제가 최근에 했던 어. 그 영상 네. 성공과 행복을 다 잡는 법 응. 얘기하면서 딱 산 얘기를 아 했거든요. 아, 소름이 그랬구나. 끼쳤어요, 난 지금. 등산 갈 때도 설렁설렁 가고 제일 끝에 가요. 네. 나비도 보고 꽃도 그 따고 얘기도 제가 저는 김밥도 먹고 남들은 네네네. 다 올라가서 우르르 내려오잖아요. 네. 저는 꼭대기 가서도 오래 있다가 네.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네.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만 너무 급급하고 저는 그리고 힘들면 안 가요. 그 힘들 때 왜 가? 끝까지 왜 아. 가? 지금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갔던 과정이 또 비슷해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과정을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 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가는 일행을 참 맞아요. 잘 선택하는 거. 네. 예, 그래서 그걸 즐겁게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음. 친구가 옆에 있는 거라고 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걸 갈 수 있는 좋은 친구를 택하는 거, 그리고 그걸 즐기면서 가는 거. 예.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